수학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셨죠? 자, 그렇다면은 이 수학이 대학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맞아요. 공학계열, 자연계열에는 쓰일 수 있을 건데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설마 인문계열에 필요할까요? 예체능 계열은 전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의 질문을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계열의 친구들이에요. 자, 인문계열에 연계되는 교과들을 보게 되면요. 사실 경상계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 경제학과. 자, 이런 대학에서는 당연히 수원, 수투, 미적, 학통. 자, 기하는 약간의 중요도가 조금 약하지만 경제 수학. 자,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죠. 자, 그리고 수학 탐구도 들어주면 좋겠죠. 교육심리학과, 교육학과에 같은 경우도 수원, 수투, 학통. 자, 여기서 했던 내용들이 대학에서도 연계가 된다는 거. 법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국제 법무학과도 마찬가지. 사회과학대학도 생각보다도 뭐냐면은 과목이 연계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경제 부분들, 사회의 모든 현상을 다 다뤘기 때문에 경제 부분들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언어 부분은 약간 연계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자, 사학과나 철학과의 친구들 인문학 부분에는 수원 수투 같은 경우 자, 자율전공학부는 다양한 학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학통 과목들은 필요한 경우가 있어져 줍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볼까요? 인문사회 계열인데 수학은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인문사회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들이 있어져 주냐면은 사회 문제를 분석을 해줘야 돼요. 사회 문제? 자, 그러면 사회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 필요한 게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실제로 자, 수학자 콜포드의 의하면은 수학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논리적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논리적 사고방식은 반드시 인문사회 계열의 친구들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인문사회 계열에서 선택해야 되는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목이 메일 정도네요. 자, 제일 중요한 과목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봤는데 아마 확률과 통계가 되지 않을까요? 자, 인문사회 계열의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사회 현상을 분석해야 돼요. 맞죠? 자, 우리가 사회 현상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미래 자체를 예측해야 되죠. 자, 그러다 보면 빅데이터가 있지만은 자료 자체를 계속 원하는 방향대로 정리해 나가는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거를 기본 베이스를 우리는 언제 배웠다고요? 확률과 통계에서 배웠다는 거죠. 자, 확률과 통계가 어느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지만 자, 이게 자료들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지 신뢰 있는 자료로 만들어낼지 자, 그런 것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자료만의 내용들이 아니라 그 자료의 수치들을 그래프나 아니면은 숫자들로 표현을 해서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과목이 무엇이라고요? 확률과 통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왜 우리가 꼭 확률과 통계를 배워야 돼요? 자, 요즘에 보게 되면은 통계 프로그램 엄청 많잖아요. 자, 그리고 컴퓨터가 다 해주는데 그게 왜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컴퓨터는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다루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수치가 너무 많아. 이 수치는 좀 줄여줘. 컴퓨터가 인공지능이라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더라도요. 자, 그렇게 다 지시를 내려야 되는 거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통계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계획을 세우는 건 누구? 여러분들. 자,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되어져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듣고 있다라면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서 또 다양한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라든지 이지통계, 엑셀이나 알지오 매스. 자, 이런 재밌는 통계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거 활용해주면 아주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자연 계열입니다. 자연 계열? 자, 자연 계열은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배워야 되는 과목들, 연계가 되는 과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시죠? 자, 많아져 준다라는 거죠. 자, 수원, 수투. 미적은 거의 다 기본이에요. 지금 보이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기하가 들어가고, 자, 특히나 물리학과나 수학과, 자, 이렇게 뭐 정보 암호학과, 자, 이런 데 보여지는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기하, 실용, 수학, 경제, 수학 당부까지 이렇게 다양한 것을 조금 많이 하라고 합니다. 자, 이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그대로 다 다뤄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활동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들이 거의 다가 베이스가 되어져 준다라는 거죠. 자, 누구도 마찬가지다. 자, 기하도 마찬가지. 자, 또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자, 특히나 또 화학이나 환경, 생명, 과학들 부분에 보게 되면은 자, 기하 부분과 경제, 수학 탐구 과목을 해놨던 것도 굉장히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연 계열에 가는 친구들은 이만큼 확통까지는 무조건 다 해 주어야 된다는 거. 확인해주면 좋겠죠? 자, 이런 거를 질문했어요. 고등학교 수학이나 대학 수학이나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얘들이 많이 다른가요?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용은 어떻게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이랑 대학교 수학은 다르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1학년 때는 대학 수학이라는 걸 자연계열에 가면 배워요. 자, 그런데 그 내용들은 보면 고등학교 수학의 약간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 다른 게 나오면은 다양한 미분들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거, 뭐 편미분을 배운다든가, 자, 그런 것들을 배워줘 주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3차 평면까지 배웠던 게 복소 평면까지 가는 거. 자, 그것들이 대학 수학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대학에서는 무조건 수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계열의 친구들은 자, 그 내용은 반드시 필요해 줍니다. 1학년 때까지는 자연계열의 친구들, 여기는 뭐 나중에 공학계열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1학년 때 수학은 무조건 다 배워져 줍니다. 자, 우선은 두 번째 질문을 받기 전에 자, 이 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중앙대 수학과 교육과정이에요. 혹시나 맞아. 내가 대학 가면 수학을 배워. 하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된 수학을 배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연관된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기하. 우리가 지금 진로 선택 과목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겠죠. 그죠? 자, 이런 과목들 보면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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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 자, 위상기하, 미분기하, 미분방정식에도 나오고요. 선형대수학에도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좀 더 깊이 있게 많은 분포들. 자, 우리가 지금 몇 개 이항 분포, 뭐 정규 분포 이렇게만 배웠는데 그 외에 더 많은 분포들, T 분포, 뭐 야송 분포라든지 자, 그런 것들까지 배워져 준다는 거죠. 당연히 자, 지금 수학2나 미적분을 배우고 나서는 뭐 미적분이나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대학 수학이에요. 해석학 왜 1이 0보다 커? 이거. 자, 이거 너무 애매하잖아. 자, 그걸 배워주는 해석학부터 시작해서 뭐 미분 방정식, 미분 기하학, 자, 그 다음에 편미분 방정식, 자, 실해석학 등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그대로 고등학교 과목들이 대학에도 연계되어져 준다라는 걸 자,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그대로 넘어가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
과학을 공부하는데 수학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당연히 자 지금 대표적인 과목은 물리예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자 물리에서 모물체 운동, 속도, 가속도 자 이거는 거의 다 미적분의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수학의 사고력 없이는 공식에 적용하는 것조차 대학 가서는 어렵다라는 거죠. 화학에서는 뭐 있어요? 화학식 계산하잖아요, 우리. 생명과학에서는요. 뭐 교차율이라든지 유전율. 뭐 개념을 다 기본적으로 알고 나서는 다 뭐다? 공식이에요. 맞죠? 혹시나 정말 대학에서 이걸 배워 한다라면은 도서관 같은데 대학 도서관 한번 가서 전공책들 딱 한 펼쳐보세요. 아니면 인터넷에도 이거 지금은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 이런 수식들이 다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수학이 정말 필요한 우리는 어디로 가본다? 공학 계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공학 계열을 가면은 뭐 건설 부분, 당연히 수학 많이 쓰이겠죠. 자, 이때 뭐 수학 과제 탐구도 하나 정도 해놓으면 좋다라는 거죠. 왜? 여기에 뭐 수학 과제 탐구는 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에서도 다 쓸 수 있어요. 내가 이런 현상들, 내가 이런 문제점을 진로에 관한 자 문제점을 보고 이런 거를 이렇게 연구한 내용들 자 그 내용들을 적어줘 주면 되니까 크게 문제 없다라는 거. 자 하지만 자 산업 안전, 자 산업 경영 공학이라든지 산업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느 과목 경제 수학도 많이 들어줘 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기계공학 친구들 수학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학에 지금 일반 선택과 자 진로 선택까지 다 해주는 게 더 좋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뭐 재료공학이라든지 자 전기전자 컴퓨터 부분들 그리고 화공 고분자 에너지 자 수학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봐주시고, 자, 그 다음 전기전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자 실용 수학도 조금은 한 번 정도 봐서 뭐 진로 과목이다 보니까 이때 이제 뭐가 많이 쓰일 거냐면은 이제 생활 속에 어떻게 이렇게 컴퓨터와 연관을 시켜줘 주는지 이런 내용들이 단원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도 들어줘 주면 좋습니다. 자, 공학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 때, 고등학교 때 죄송합니다. 다시. 자, 공학 계열 질문할게요. 자, 공학 수학을 잘하려면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해야 하나요? 자, 공학 수학 이것도 대학 수학 책은 아까 미적분학이나 대학 수학의 내용들 또 그다음에 공학 수학을 한번 보시면 더 쉽게 와닿을 거예요. 특히나 공학 수학의 책 목차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단원이 함수의 극한과 연소, 미분법, 세 번째 단원이 미분의 응용, 네 번째 척분, 척분의 응용, 매개 변수 방정식과 극좌표. 자, 수열과 급수, 편미분, 이중 적분, 적분 두 번 한다란 말이에요. 자, 미분 방정식 이런 거예요. 다들 고등학교 때 들어봤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앞에 배웠던 컴퓨터 관련 학과들 같은 경우는 자, 특히나 미분 방정식은 코딩 프로그램을 짤 때 엄청나게 중요해 준다는 거죠. 자, 모든 과목들이 다들 연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체적으로 한번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학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를 잘해야지 공학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 소프트 능력이 공학계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수학이 필요해요? 자, 공학용 계산기도 있잖아요. 자, 맞아요. 자, 공학 계열의 진학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항공학과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자, 기계도 마찬가지. 그런데도 수학이
자, 맞습니다. 자, 이런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코딩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에서도 코딩에 대한 중요성은 얘기했어요. 자, 코딩이 필요할 때는 수학의 논리적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학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능력을 기르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학용 계산기,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그 계산기도 움직여져 준다는 거. 자, 이때도 어떤 수학적 원리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봐야만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공학 계열까지 이것까지는 내가 알겠어. 이것까지는 사실 중요하잖아. 여기까지는 되겠는데 마지막 남은 예체능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스포츠, 건강, 생활, 스포츠, 산업, 레저. 자, 이런 과목들은 수원, 수투가 수학 과목과 연계가 강하다라는 거. 특히나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미술 과목들. 특히나 디자인을 하는 거. 사실 디자인은 이렇게 비율도 다 맞아야 돼요. 뭐 앞뒤 내용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예전하고는 달리 컴퓨터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3D 프린트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적 능력이 많이 필요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연극, 영화 이쪽에도 그냥 이런 전공에 들어가는데 무대 장치라든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수학이 필요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뭐 이렇게 지금 연계가 여기는 없다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져 있는데, 뭐 여기서 연계를 시키자면은 수학은 다 연계가 되어져 줄 수 있습니다. 음악 부분에서도 무슨 뭐 전공 이렇게 해서 뭐 전공을 해서 직접 노래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은, 자, 이 음악도 악기를 만들거나 이런 직업의 원하는 친구들, 그런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학도 필요해 줍니다. 질문 나왔어요? 질문이 하나밖에 없네요. 예체능 계열인데 수학을 안 배워도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사실 제 입시 요강을 보게 되면 좀 많은 대학들이 국어, 영어, 사회만 예체능 계열은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 수학 안 해도 돼? 라고 할 건데, 나중에 이제 그 계열이 바뀔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수학을 보는 대학들도 간혹 있는데, 그 대학이 정작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었다면 나중에 후회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체능 계열에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도 자기가 실기가 안 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미리 수학을 안 해놨어요. 그러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경우. 자, 그런 경우도 있어져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예체능 계열의 친구들도 특히 실용 수학 같은 경우도 배워 넣어주면 좋다라는 거죠. 특히 체육 계열 같은 경우 운동 역학, 이거 수학 사용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체육학 연구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적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뭐 면접에서도 야구공, 자, 야구공을 주고, 자, 야구공의 반발 개수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면접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체능 계열의 친구들도 무조건 수학을 이렇게 X,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과목들, 그리고 실용 수학 같은 경우 조금 재미있는 것들,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거는 예체능과도 연관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한 번 정도 확인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수학은 인문 계열 학과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대학에서 자연 계열, 이공 계열은 필수겠죠. 보셨죠? 놀랍게도 예체능 계열에도 수학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들이 6회차 너무 많았죠. 자, 그 내용들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이걸 못 들은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더 궁금해 하신다면 천천히 1회차부터 하나씩 강의가 짧아요. 보통 10분에서 20분 사이. 강의가 짧기 때문에 하루에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한 강씩만 들어줘 준다 해도 입시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